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G80 스포츠 모델을 내놔서 미리 좀 살펴보러 왔고요. 시승도 할 겁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G80 세단을 갖다가 좀 더 스포티하게 다듬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색깔은 G80 스포츠 전용 컬러인데 캐번디시 레드. 근데 이거 말고 G80 일반 스탠다드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빨간색이 있었죠. 근데 걔는 채도가 더 높은, 더 밝은 색이었죠.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라서 인공광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얘는 좀 톤 다운된 그런 좀 뭐랄까 선지 같은 색깔? 뭐 그렇습니다. 그러네, 딱 선지의 장국 같네. 스탠다드 모델과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봤을 적에는 반짝반짝거리던 크롬 요소들을 많이 좀 어둡게 바꿨습니다. 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어둡게, 그러니까 이걸 현대차에서는 다크 크롬?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고, 밑에도 여기도 원래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었죠. 그것도 없어지고, 여기 이제 에어 인렛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뚫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과열된 브레이크를 좀 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휠은 GV70 스포츠에서 봤었던 그 스파이더맨 옷 같은 휠이 들어갔습니다. 헤드램프에도 지금 블랙 베젤이 들어갔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후륜 조향, 그게 제네시스 브랜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쟁차들 대비 얘는 조향 각도가 숨차 좀 다릅니다. 3.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턴 그리고 저속에서 이거 아마 60km 이하일 텐데, 그때까지는 3.5도로 앞바퀴와 반대로 돌아서, 그러니까 좀 더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거고, 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꺾여가지고 우리가 뭐 한 시속 120으로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신속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추월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더 착착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그건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기능을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뒷바퀴 조향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차가 준비되어 있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지는 감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G80 스포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유턴 준비하고 있고요. 유턴할 적에 뒷바퀴 꺾이는 게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는지, 얘가 저속에서, 그러니까 시속 60km 이하에서는 3.5도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유턴 반경을 줄여주는데,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데,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지 뒷바퀴에 카메라를 달아서도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도는 것도 2차선 반 만에 돌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차가 그 후륜 조향이 없는 것 차와 바로 비교를 하지 않고는 모를 수 있겠으나, 그래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 또 트레일러가 있어서 한번 또 멈춰서 돌아보지요. 부딪히지 않겠지? 어이구야. 예, 2차선 반, 3차선, 3차선 완전히 가지 않아요. 앞모습에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요. 그나저나 이 공간은 그동안 현대차는 노량진에 있는 H 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죠. 여기는 이제 제네시스에서 준비한 온택트 그라운드라는 곳인데, 파일럿처럼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공간은 계속 활용할 것 같아요. 네, 옆모습인데, 옆모습에서는 더욱더 달라진 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 도어 몰딩도 약간 어둡게, 이것 역시 다크 크롬 몰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휠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강화가 됐고, 지금 이게 20인치 휠인데,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이 두 가지입니다. 19인치 전용 디자인이 있고 20인치 전용 디자인이 있는데, 전용 20인치는 요거고 19인치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사이즈는 뒤에는 27535 ZR20, 그리고 타이어가 얘도 PS4S네. 앞에는 24540 ZR20인데, 그러니까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아반떼 N에서 처음 들어갔었던 PS4S가 G80 스포츠에도 들어갑니다. 아반떼 N 수동 내일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타이어적으로나마 굉장히 달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룩적인 거 말고 성능적으로 개선된 게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엔진 변속기 그대로고 380마력짜리, 브레이크가 좀 개선됐고, 서스펜션도,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이라고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서스펜션도 좀 더 단단하게 매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패키지 310만 원짜리 옵션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좀 전에 설명드린 후륜 조향하고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소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쾌한 소리를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상쇄시켜서 줄여버리는 거죠. 얘가 근데 G80 자체가 이전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앞뒤 모두 상당히 조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까지 집어넣은 걸 보면은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G80 스탠다드와 큰 차이 없이 편안하게 정숙하게 달리게끔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모습에서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이 번호판 아래 립도 스탠다드 버전은 그 크롬 라인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이그로시 블랙이 들어갔습니다. 조기에 이제 커스텀 할 수 있는 카본 파츠들이 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차는 지금 이 전자장비 키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라이트를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라이트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뒷모습은 좀 심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뒤에서 머플러를 4개나 달았었어요. 쿼드 머플러가 들어가서 그냥 동글동글 해가지고서는 보기만 하면 막 우렁찬 소리를 낼 것 같고 굉장한 고성능을 낼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번에 오면서는 그런 좀 과장된 거는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렇게 막 위화감 들게끔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포츠 배지 하나 없죠. 근데 이 리어 디퓨저는 들어갔고 이 머플러도 디젤 모델엔 없습니다. 2.5 터보와 3.5 터보는 요 똑같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면 장식이 아니라 얘는 진짜로 뚫려 있죠. 네, 여기도 다크 크롬 어둡게 들어갔어요. 트렁크도 지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80 스포츠 3.5 터보 엔진은 고급 휘발유가 아니에요. 일반 휘발유라서 이것도 참 좋죠. 특히 뭐 서울 경기 외에 고급유 주유소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소식. 복합연비 8.3, 도심 7.2, 고속도로 10.2인데 얘가 연료 탱크가 60몇 리터였나?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600km, 650km 남짓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겠죠? G80 스포츠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가지고 시트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네, 이 스티어링 휠 GV70에서 봤었던 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 3스포크, 저는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그거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손의 파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너무 두껍지 않아서 무엇보다 좋고, 하지만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버튼을 하나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눌리는 감각이 개별 버튼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든 감각이 비슷한 거는 아쉬운 부분, 이거는 뭐 당분간 바뀌지 않겠죠. 지금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좀 이따가 시승하면서 이건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G80 스포츠 주행을 나왔습니다. 먼저 좀 전에 살피지 못했던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자면 G80 스포츠라고 해서 특별한 메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브레이크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커스텀에 가보면 이렇게 4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오딜 드라이브, 익숙한 거죠. 그리고 운전자 보조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는 껐고, 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 강하게 하니까 V8이네요. 완전히 가다가 한번 꺼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얘는 이제 다이내믹 패키지 그게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있는데 그대로 변화 없고, 눌러보면 지금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까지 생겼죠. 그러면 이제 ESC까지도 꺼지는 거예요. 시트 포지션은 여전히 높고요. 최대한 낮춰도 높아요. 그거 말고는 달리 눈에 띄는 거는 없다는 거. 그리고 전에 GV70에서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 스포츠 시그니처 디자인인가 뭐 아무튼 그 옵션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들어갔을 적에 굉장히 야해가지고 막 여자 속옷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카본 패턴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카든가 이게 위빙인가 모르겠지만 훨씬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병풍?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좀 고급스럽네요. 드라이 카본은 아닙니다. 근데 참 만듦새가 좋네. 이 카본 트림 만듦새가 좋아서 이 위에 입힌 클리어 코트도 좋고요. 네, 괜찮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은 이쪽은 뭐 변한 거 없고요. 여기서 또 보여드릴 건 시트인데 시트는 상당하죠. 지금 이건 그리고 그냥 나파도 아니고 프라임 나파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파 가죽보다도 좀 더 부들부들한 게 아닌가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에르고 시트가 들어갔네요. 이 헤드레스트도 만져보면 이 단단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마 이 사이드 볼스터나 허벅지 받침 모두 조절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따가 볼게요. 네, G80 스포츠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이 차도 어쨌거나 뒷자리에 누구를 태울 수밖에 없는 차고, 어쩌면 앞자리보다는 뒷자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가능성도 있는 차잖아요. 뭐 의전차로 쓰다든지 회사에서 뭐 중역들에게 내준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 편의 장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인테리어 컬러라든지 가죽,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가죽 그대로 이어지고요. 근데 이 퀼팅은 전에 있던 퀼팅보다 훨씬 고급스럽네요. 이 패턴은 정말 참 영국차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도 많이 드러나고요. 또 헤드레스트도 만져보면은 앞자리 헤드레스트랑은 다르게 이 2열 헤드레스트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가죽은 질긴데 안에 뭐 이 스펀지 쿠션을 좀 덜 넣었나 보죠. 어쨌거나 뒷자리에 기댈 때 더 요긴하겠고, 여기도 3인승으로 뒷자리 가운데도 있지만 보시면 얘가 지금 오릴 드라이브여가지고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4인승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컨은 그리고 여전히 3존이에요. 4존이어야 되는데 이 G80 전기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이 3존이라는 건 좀 아쉽죠. 그리고 카본 패턴이 여기도 들어가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판 자체가 커가지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투머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이젠 더 안 돌아가네요. 이게 GV80 처음 나왔을 적엔 아주 그냥 차르르 돌아가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더덕더덕 끊기는 게, 구리스를 좀 덜 바르나 이제 양이 조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도 있고 수납 공간 있고요. 2열에도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가 있고 시트 조절도 다 되고, 이걸로 뭐 오른쪽 왼쪽 조절, 이거는 모니터, 이 모니터 하는 거고, 이거는 리어 선쉐이드입니다. 자, 지금 조수석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는데 제가 모자를 쓴 채로 앉아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확실히. G80 전기차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이거. 자, 천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G80 전기차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배터리가 이 시트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1cm 높아져 가지고 헤드룸이 이렇게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트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모자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썼는데도 괜찮습니다. 근데 G80이 이 준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패키징을 보자면 그랜저처럼 막 넓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거나 좀 더 감싸인 듯한 느낌을 주는 차기 때문에 4명이 앉기에는 손색이 없지만 앉았을 적에 막 고래등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지금 전작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닫았을 적에 여기가 좀 걸리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어쨌거나 얘가 좀 패스트백처럼 뒤로 떨어지는 그런 루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괜찮아요. 그리고 스키스루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적용된 가죽 칼라인데 여기에 쓰인 이런 부자재들을 보면 색깔 차이가 거의 없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소재적인 부분은 제네시스 브랜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차를 타더라도. 네, 이런 포켓도 있고 발도 들어가고, B필러에 벤트는 없습니다. 아쉽죠? 자, 이제 시승하러 가겠습니다. 선쉐이드는 있는데 이 선쉐이드가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려워요, 이거. 네, 이제 G80 스포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이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380마력 최고 출력 내는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은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52kgm/m인데 확실히 지금 이런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좀 스포츠로 바꿨더니 바로 이 볼스터도 조여주고요.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어가지고 댐퍼 감쇄력 조절하는 겁니다. 뭐 지상고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쇄력을 단단하게 아니면 좀 무르게 풀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턱 넘을 때 이상하네. 근데 컴포트보다 스포트 때 턱 넘는 느낌도 좋네요. 와우, 다시 바꿔보죠. 컴포트 때는 근데 좌우 움직임이 좀 생기고, 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대각 움직임, 요잉 다 발생하는데 지금 다시 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예. 그리고 저 앞에 턱은 스포트로. 스포트가 더 좋네. 전반적으로 G80 스포츠는 이전에 3년 전에 탔었던 G80 스포츠 전 세대와 비교할 때 확실히 N3 플랫폼 갈아타면서 느껴지는 그런 일상성에서의 편안함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타보는 걸로는 이런 고급스러움,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죠. 성능적으로는 얘가 어쨌거나 그 이전에 3.3 트윈 터보보다 10마력 올라갔잖아요. 380마력이긴 한데, 근데 이 3.5 터보 엔진 자체가 워낙에 맹렬하게 도는, 저는 이 엔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스포츠 플러스에서 다음이 그런가? 그렇게 안 빠르네. 가속도는 아까 느낌적으로는 한 5점 몇 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 무게 때문인가? 그만큼 또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근데 예상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전에 G80 스포츠 때도 그 스포츠라는 이름에 맞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이거 스포츠 붙인 거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건 여전하네. 그리고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V8. 이야, 이 V8 사운드는 제가 이걸 두고서 가다가 한번 꺼볼게요. 지금 강하게였고 껐습니다. 꺼도 이 엔진은 소리 자체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엔진은 확실히 힘이 죽질 않아.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엔진입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확실히 좀 단단한 것 이상으로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 멈출 때 이게 툭툭 치면서 멈추는 그런 게 좀 관찰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커스텀 모드는 파워트레인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 스포츠, 서스펜션 스포츠, 오릴 드라이브 스포츠입니다. 이전 G80 내연기관 3.5나 2.5나 2.2 디젤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얘가 좀 단단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일상생활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세단이고, 이 룩을 이를테면은 바깥에서 범퍼라든지 아니면은 이 브레이크는 좋네요. 담력이 빨리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하기가 좋은 수준. 지금 또 이렇게 멈추네.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은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런 룩적으로, 아니면 아까 그 캐나다 레드였나 뭐였지, 그 빨간색 그 전용 컬러는, 근데 딱히 얘는 쉐빌 실버 이쁜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G80 전기차의 그 컬러가 예쁜 것 같고, 굳이 전용 컬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은 근데 좀 에라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적으로도 이거 지금 스포츠 디자인이 들어간 이 시트 인테리어가 참 멋지네요. 카본도 뭔가 고성능을 막 드러내는 그런 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이런 카본이라는 소재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게
뭐 위화감 드는 막 스포츠 세단 타면 우리가 좀 양스럽고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얘가 근데 가격이 한 200만 원 올랐잖아요. 이전에 G80 스포츠보다. 얘는 지금 이 시승차는 완전 풀옵션이어가지고 썬루프나 빌트인캠 뭐 다 들어가서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 역시나 얘도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든지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때문에 이 다이내믹 패키지 그걸 집어넣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름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 수서역 복개 공사하는 데인데 이 정도에서도 지금 내가 드라이브 커스텀으로 뒀는데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 PS4S 타이어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서도 타이어의 차의 성능이 타이어 바를 굉장히 많이 봤죠. 예. 근데 멈출 적에 왜 이런 턱턱 걸리면서 멈추지? 이거 모르겠어요. 세 번째 벌써 관찰했어요. 자, 다시. 지금 서스펜션이 스포츠에서는 이 RA 상하 바운싱 자체가 적어지면서 이게 급격히 늘은 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화감 느끼죠? 불편하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정갈하게 담백하게 잡는 게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바뀌는 서스펜션 느낌이 스포츠 플러스는 좀 하드하다고 운전자가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스포츠 모드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뒷자리에서도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겠고, 이 VA 사운드는 좀 투머치인 것 같아요. 조향적인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뭐가 좀 더 날카롭게 들어간다라고는 못 느끼겠네.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 스포츠 오릴 드라이브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